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만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특히 기술주 오름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요즘 계속 조금씩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0.15% 하락했고 S&P 500 0.04% 아주 조금 떨어졌습니다. 5,431. 나스닥 종합지수만 올랐습니다. 0.12% 상승 17,688. 지금 5거래일째 계속 상승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07% 아주 조금 떨어졌습니다. 5,598입니다. 이렇게 해서 S&P 5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나스닥 지수까지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가 오늘 멈췄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10일 이후 닷새 동안 사상 최고치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AI 관련 호재로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S&P 500 1.58% 상승, 나스닥 3.24%로 S&P 500의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만 0.5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지난주 하락세를 딛고 주간 기준으로 다시 상승세 복귀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아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오늘 1.75% 상승해서 131.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나흘 연속 랠리를 이어나가는 중인데 연일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3조 2,440억 달러, 3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10분의 1로 주식을 분할 후에 거래량도 지금 폭발 중입니다. 웬만한 대형주들의 10배, 20배 정도의 거래량이에요. 아무도 못 따라올 정도로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거래량이. 또 2배 레버리지 말씀드렸죠. NVDL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빅테크주들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보다도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2배 레버리지 NVDL의 주가는 반도체 레버리지인 SOXL이 한 달 만에 30달러까지 44%나 폭락을 했었죠. 4월 19일. 그 바닥에서 오늘까지 지금 60달러로 순식간에 2배가 올랐습니다. SOXL이 말이죠. 그런데 2달도 안 됐는데 NVDL은 4월 19일 28.77달러에서 오늘까지 80.96달러로 SOXL은 2배 올랐지만 이 종목은 NVDL은 181%, 3배 가까이 2.8배가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큰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전기차와 반도체를 비교를 해보면 내연 기관차보다 부품도 많이 줄어들고 배터리 외에는 자동차 생산 기술력도 오히려 더 단순해지고 내연 기관차보다도 진입 장벽도 낮은 데 비해서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반도체의 독보적인 사업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와의 경쟁에 합류를 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를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반도체에 투자하는 포인트예요. 미국 증시의 테마가 전기차에서 인공지능 AI로 바뀌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생각해 본다면 전기차 관련주보다는 AI 시대의 반도체입니다. 이렇듯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만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과 국내 전기차 관련 2차 전지주보다 미국의 기술주, 인공지능, 반도체다 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깐 전기차에 대한 동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산 전기차의 세금 부과로 미국과 유럽이 시간을 더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관세 장벽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대 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또 소비자들도 싼 값에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기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과 유럽의 그 비싼 인건비를 중국처럼 내린다는 것 100%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의 서양의 인건비 얼마나 비싸요? 한 달 월급이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중국의 80만 원, 100만 원으로 그 서양의 미국과 유럽의 인건비를 중국처럼 내릴 수 있어요? 100% 불가능합니다. 또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도 상당량이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 1, 2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독일의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 올라 켈레니우스가 수입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인상하기는커녕 더 내려야 유럽 업체들이 더 분발할 수 있다면서 부과에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중국의 인건비와 배터리를 만드는 원재료까지 거의 중국이 독식을 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세 100%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방법은 소비자만 싼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기회 이거 박탈당하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전기차 시대 더 늦춰지게 하는 제 발등을 찍는 결과예요. 그거는 도쿄로 제 발등 찍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에 6월 들어서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홍콩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록한 BYD입니다. 이달 들어서 약 445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 BYD 순매수 26위에 불과했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거대한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영향력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소형 전기차 가운데 가장 저렴한 모델 C거리예요.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 BYD는 올해 1월부터 4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86만 7천 대를 판매해서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의 판매량 48만 3천 대로 11.1% 반대로 감소했어요. BYD는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 진출에 점점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가장 값싼 전기차를 무기로 세계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어요. 앞으로 이 판매량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BYD 주가 올해 들어서 31.4% 상승 중입니다.